거의 대부분 학교, 아시아의 미국, 일본, 한국, 중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학교. 그리고 이제 뭐 호주 마찬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괜찮은 학교 다 갈 수 있는 그런 시험이에요. 성적이 좋은 친구들이 주로 가는 데가 A 레벨 과정이고, 적당한 친구들이 가는 데가 파운데이션 과정이고, 큰 흥미가 없는 친구들이 가는 데가 칼리지 과정이에요. 근데 A 레벨 과정이랑 비슷한 게 많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대학교를 갈 때 우리나라도 보면 정시로 가는 친구가 있고 수시에 여러 뭐 전형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외국의 대학교들도 전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미국의 SAT, ACT로 가는 거 그런 것처럼 A 레벨 과정으로 갈 수 있고 IB 과정으로 갈 수 있고 AP 과정으로 갈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과정 중에 한 개가 A 레벨 과정인데 A 레벨을 하는 학교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A 레벨 과정은 우리나라 정시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른 건 아무도 안 봐요. 성적만 봅니다. 실제로 졸업장도 필요 없어요. IGCSE 5레벨 과정을 빨리 끝내버리고 A 레벨 진행하게 되면 고등학교 졸업장 필요 없어요. 그냥 A 레벨 성적만 가지고 어플라이하고 이제 어플을 하면 그냥 진학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요. 말레이시아의 교육 제도는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한 가지만 세컨더리 과정만 잠깐 차이를 말씀드리면 7학년에서 11학년 과정인데 이제 세부적으로 나뉘게 되면 보통 7학년에서 9학년까지는 세컨더리 과정이에요. 우리나라 중학교 과정 같은. 여기서 또 10학년, 11학년은 이 IGCSE 5레벨 과정을 준비하는 그런 학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학을 올 때도 9학년까지는 다 받아줘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학교를 다니다가 유학을 온다, 뭐 중2, 중3 온다 그러면 9학년까지는 입학 성적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10학년부터는 받아주는 학교가 거의 없어요. 고등학생이 되게 되면 사실 오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고등학생이지만 나는 그냥 9학년 가겠다, 10학년이 맞지만 나는 9학년으로 가겠다 하면 상관이 없지만 내 학년에 맞춰서 가겠다 하게 되면 사실은 쉽지는 않아요. 간혹 가다가 보면 10학년에 성적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긴 해요. 단서가 붙고 성적 책임 안 준다고 그러나 그런 식으로 단서가 붙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제 학교 구체적으로 알아보시다가 보면 나중에 10학년 받아준다라는 학교는 피하시는 게 대부분 좋아요. 근데 아이가 영어를 잘한다든가 그러면 상관이 없잖아요. 그럼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또 시험을 우리나라에서 오는 경우, 우리나라에서 오는 경우에들은 대부분 영어가 많이 약하니까 그런 경우는 잘 안 받아줘요. 안 받아주고. 근데 이제 여기서 이 학교를 다니다 저 학교를 가는 경우는 받아주고. 간단하게 고등학교 전에 오란 얘기예요. 빨리 오라. 빨리 오라. 여기 궁금하신 거 있나요? 빨리. 화면빨 잘 받아요. 그런데 영상 찍고 있어. 영상 되게 잘 받. 자연스러워요. 자꾸 너무 내려. 지금 얼굴이 좀 빨개지는 갑자기 빨개졌어. 붉은기가 있는데. 조명이 좀 싸게. 일로 같은 경우는 말레이시아에 유학을 오는 친구들은 두 가지를 제가 많이 봐요.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좀 스트레스를 많이 주잖아요. 애들한테 경쟁도 치열하다 보니까 우리 애를 그렇게 키우고 싶지 않다, 좀 자유롭게 키우고 싶다 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고요. 또 완전히 다른 이유로 오세요. 상반된 이유로 말레이시아가 영어도 배울 수 있고 중국어도 배울 수 있는 그런 나라를 가더라. 그래서 그냥 오셔가지고 엄청 시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게 보면 둘 다 맞는 말이 같기도 하고 하여튼 간에 그런 이유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말레이시아에 유학을 오게 되면 그게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는 경우 대학을 오죠. 그리고 이제 외국 대학으로 진학을 하는 경우 크게 두 가지로 나뉘게 돼요. 한국으로 돌아가는 경우는 제일 좋은 케이스가 특례 입학을 준비하시는 분들. 이건 특별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유학 온 학생들은 안 돼요.
두 번째, 예전에는 이게 안 됐었는데 최근에 이게 문이 좀 열렸어요. 학종, 학생부 종합전형,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이제 대학을 가겠다 하는 분 하나 있고요. 세 번째가 조기 유학. 중학교 기준으로 한 1년에서 2년, 길면 3년 정도, 1년에서 3년, 3년은 보통 잘 안 오시고 보통 2년까지 한 2년 정도 어릴 때 중학교 다닐 때 와서 영어를 마스터해버리고 돌아가서 이제 수학이랑 과학에 집중하겠다. 그렇게 보시는 분도 꽤 있어요. 그 이유가 학년이 좀 높은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영어가 지금 우리나라가 절대 평가로 바뀌었잖아요. 절대 평가로 바뀌면서 10% 정도를 1등급으로 유지하겠다라고 어쨌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지켜지진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켜지진 않고 있지만 어쨌든 장기적으로 그렇게 하겠다 했기 때문에 영어가 어느 정도만 돼버리고 나면 변별력은 더 이상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탑라인까지 어릴 때 빨리 끌어놓고 고등학교에 올라가게 되면 입시 준비에 집중하려고 하는 분들이 왕왕 오십니다. 그런 친구들은 이제 뭐 중학교 때 와서 중1까지, 또 중1 때 와서 중2, 중2에 와서 중3 이렇게 하고 돌아가서 고등학교부터 다시 우리나라 학교에서 이제 정상적인 학교 생활을 해서 정시나 수시로 가는 이제 그런 친구도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뉘더라고요. 두 번째로 외국 대학으로 갈 때. 외국 대학으로 이제 진학을 한다 그러면 또 두 가지로 나눠요. 나뉘는 게 뭐냐면 아까 전에 봤던 A 레벨 과정을 준비한다 하는 친구들이 있고 IB 과정을 준비하겠다라는 친구들이 있어요. 두 가지 차이가 뭐냐면 A 레벨은 우리나라의 정시라고 생각하시면 맞아요. 그냥 딴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시험 성적으로 승부하겠다. 제일 많습니다. 제일 많고 IB 과정으로 가겠다 하는 친구들도 좀 있어요. 근데 이제 IB 과정은 우리나라의 학종 같은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도 지금 IB 도입한다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토론 수업, 프로젝트 수업 그걸 위주로 하는 그런 겁니다. 개인적으로 어떤 게 더 바람직하냐? 개인적인 생각이면 사람 다 다를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IB 과정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학교에서 그냥 공부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도 하고 토론하고 이런 걸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어떤 차이가 있냐면 기본 돈이 많이 들어요. IB 과정. A 레벨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제학교도 차이가 나요. IB를 진행하려고 하면 학교에서 투자가 돼야 돼요. 학교에서. 재단에서 IB 과정을 밀어줄 만큼 탄탄한 정책적으로 준비가 돼야 되고 선생들도 맨파워를 갖춰줘야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런 것들이 갖춰져야 되는데 A레벨 과정을 진행하려면 그러면 출판만 있으면 돼요. 출판만 있으면 수업만 진행하면 되기 때문에 좀 쉽고 쌉니다. 그래서 A레벨을 진행할 학교가 좀 많아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제가 학교를 선택할 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IB 과정을 하는 학교도 많이 있어요. 근데 보면 어머님들이 학교에 설명이라든가 상담을 받으러 가면 IB 과정을 진행하는데 학비도 적당해요. 너무 멋있게 좋게 받아들이고 선택을 하셨다가 양떼 보는 경우를 많이 봐요. 양떼 보는 경우. 설명을 하는 거는 뭐 입으로만 하는 거니까 어려운 거 있잖아요. 실행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겠다. 그래 보면 너무 좋은데 막상 그 IB를 진행하는 걸 보면 아, 저게 뭔가 싶은 학교들이 좀 있어요. 몇 군데 있어요. 나중에 제가 학교 이름도 제가 말할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제 진로 가는 거는 한국으로 갈 때 특례 입학을 준비하는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준비하는 통상 IB 과정입니다. IB 과정 준비해서 가는 경우 외국 대학으로 갈 때는 A레벨 준비해서 가거나 IB 과정을 준비해서 가거나 말레이시아에서 이제 우리나라 대학을 가는 거 말고 외국 대학을 갈 때는 크게 이제 두 개로 나뉩니다. 두 개 나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선진국 미국, 호주, 캐나다, 영국
이런 정도를 가려고 하는 친구들, 그리고 말레이시아에 유학을 보내시는 혹은 이제 유학을 생각하는 친구를 데리고 이주하시는 분들은 그 경제적인 여유가 아주 많은 분들보다는 적당하게 많은 분들이 많아요. 미국이나 호주나 이쪽은 기본 1년에 1억 원 주잖아요. 제대로 시키려고 그러면 여기는 그만큼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우리나라에서 공부를 시키고 싶은 생각은 적은데 미국이나 유럽을 가기는 조금 부담되시고 그런 분들이 찾다가 이쪽으로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대학도 그쪽 말고 이 아시아권에서 찾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제 말레이시아에서 공부를 하는 친구들을 보면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이 목표로 듣는 학교가 의외로 싱가포르, 홍콩이 많아요. 싱가포르가 홍콩에 있는 학교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이제 싱가포르는 보통 2개 정도 되는 많잖아요. SMU, 싱가포르 국립대, 그리고 난양대. 군대 쪽을 하게 되면 뭐 아주 성공한 학생들이. 그리고 홍콩에는 보통 4개 혹은 5개. 홍콩대, 홍콩사기대, 홍콩공대, 홍콩 시립대, 그렇게 2개 더 많기도 하고. 이런 정도 학교를 가면 우리나라에서 프랭카드 붙는 그런 개념이 좋은 학교를 나오시는 그리고 이제 보통 우리나라는 학원에 가면 입시하는 학원 혹은 뭐 이런 데 보면 인서울에도 붙이거든요. 학원에서 그러니까 붙이거든요. 주요 10개대 가면 크게 붙이잖아요. 그죠? 연고대 가면 더 크게 붙이고. 근데 이렇게 가면 말레이시아에서는 거의 뭐 스카이 정도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요게 이제 아시아에 있는 명문대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말레이시아에 있는 학교도 일부 이제 좋은 학교라고 생각을 하고, 그 학교를 입학했다 그러면 아 나름 공부를 열심히 했구나 하는 데가 딱 2군데가 있어요. 노팅엄, 원하시. 노팅엄은 영국, 원하시는 고등이 학교입니다. 근데 말레이시아에 유학을 왔던 학생들이, 유학을 보냈던 부모님들이 두 학교의 졸업장을 딸려가진 않아요. 대부분을 보면 말레이시아를 경유하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보다 못 사는 나라잖아요. 그죠? 말레이시아 내가 들어보지도 못한 대학교의 졸업장을 따기 위해서 끝까지 보내는 분들은 많지 않아요. 대부분 여기서 한 1년 혹은 2년 정도 우리나라로 치면 교양 과목, 기초 과목 듣고 그리고 나서 역시 유럽으로 혹은 호주로 미국 쪽으로 많이 가서 그쪽에 졸업장을 따서 보겠다. 그런 목표를 세우시는 분도 많습니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우리나라는 입학은 어려운데 졸업은 쉽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일본, 중국 같은 경우는 편입 어렵잖아요. 입학한 학교에서 다른 학교로 이동하는 거는 문은 열려있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봐도 무방하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제일 큰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서열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서열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 나 1등에서 어디를 갔는데 50등 하던 애가 갑자기 들어와 버리면 인정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그런 게 있는데 이쪽은 편입이 좀 많습니다. 말레이시아에 있다가 유럽으로, 영국으로, 호주로, 미국을 가는 친구들은 많지는 않아요. 지금 영국에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런 거야. 영국으로 유럽을 많이 갑니다. 미국 쪽보다는. 여기도 이제 뭐 이쪽에 있다가 혹은 많이 들어보셨죠. 테일러 스쿨 같은 데 있다가 영국에 유학을 가서 나머지 2년 혹은 3년을 해보고 졸업장을 받고 돌아오고 이런 경우 되게 많습니다. 유학 비용
유학 비용은 어머님이 아기를 데리고 오시느냐 아니면 학생만 보냈냐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그죠? 근데 그냥 뭐 어머님이 데리고 오시는 경우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숙소 비용이 대신 들고 있고, 그리고 학비, 그리고 사교육비, 생활비. 대체로 이제 이렇게 4개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숙소는 대체로 우리나라 분들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오시게 되면 2군데 살아요. 2군데. 원키아라라는 데 있습니다. 예사팍이라는 데 있어요. 예전에는 안판이라는 데 있어요. 그렇죠. 안판. 한인분들이 주로 사는 데는 4가지입니다. 그런데 안팡은 지금은 별로 없어요. 한 3년, 4년 전에는 안팡이랑 몽키아라가 제일 많았어요. 한국 분들이 사는 데가. 안팡이랑 몽키아라의 차이가 어떤 식이냐면, 안팡은 이해하시기 쉽게 종로 같은 데예요. 옛날부터 이제 만들어져 있는 좀 그런 몰락한 부족들이 사는 거예요. 실제 그렇게 표현합니다. 시내랑 좀 가깝고. 그런데 좀 낡았어요. 낡았고. 몽키아라는 완전히 새로 만들어진 그런 거. 우리나라 분당의 정자동 같은 혹은 그 설해마을 같은 외국인들이 주로 살고 제일 비싼 그런 데. 대사파악이라는 곳은 역시 이제 분당 같은 완전히 새로 만들어진 그런 동네예요. 후총 푸트라자야는 사실은 좀 마이너 1, 2, 3, 4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안팡은 지금은 한인분들은 별로 없어요. 이쪽은 지금은 이제 그 아랍 애들이 많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쭉 빠져나오고 그 자리를 아랍 애들이 확 채워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가보면 한인 사회라는 느낌보다는 아랍 사회라는 느낌이 좀 있어요. 후총 푸트라자야는 이제 애들이 좀 어릴 때 그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한국 사람 많은데 나 싫어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선택을 하시는 중에 곳 중에 한 군데. 후총푸트라자야는 진짜 별로 없어요. 계시긴 난 많지는 않아요. 이 대사팍이랑 몽키아라가 제일 많은데 이 두 차이가 어떤 식이냐면, 몽키아라는 큰 학생들이 많아요. 대사팍은 유치부가 어린 애들. 그냥 가서 구경만 해보면 대사팍이 훨씬 더 좋아 보여요. 공원처럼 이렇게 걸어 다닐 수도 있는 데도 있고 되게 잘 되어 있어요. 몽키아라도 괜찮지만 부모님들이 보시기에는 대사팍이 더 좋아 보일 거예요. 근데 제일 큰 차이가 뭐냐면 몽키아라에 학원이 다 올려 있어요. 학원이 다 몽키아라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릴 때는 대사팍에서 생활을 해도 크게 불편함을 그냥 못 느끼시는데 학생들이 커지게 되면 불편하다고 생각을 하시기 시작해요. 아무래도 뭐 놀러 온 건 아니고 애들 교육 때문에 오는 경우가 많으니까 학생들이 학년 높아져가면 몽키아라로 옮겨오시는 분들이 좀 많습니다. 숙소 비용은 그쪽은 천차만별인데 내가 몽키아라에서 본 제일 좋은 집은 펜트하우스. 저는 테니스 같이 치는 저거 조금 오늘 휴대 같은 치는데 몸이 무시하게 많더라고요. 펜트하우스 300. 정말 문 열고 풀을 딱 여니까 그게 뭐라 그러죠? 현관이라 그러나? 진짜 우리 집만 한 현관인데요. 우리 집만 한 현관이에요. 현관 들어가니까 또 우리 집만한 거실이 있고 안방물이 또 우리 집만한 안방이 있고 거기가? 뭐 그런 거는 뭐 그런 거지만 통상적으로 보면 30평에서 40평대 기준으로 100만 원. 지금 현재 환율 290원 기준으로 100만 원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하게 되면
30평에서 40평대가 제일 많고 있어요. 간혹 보면 애기 하나랑 엄마 뭐 2식구, 3식구 와서 큰 집이 필요 없다, 작은 집으로 가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건 많이 따지진 않아요. 보면 이런 작은 집들이 좀 잘 돼 있는 데가 많아요. 깨끗하고 이런 데가 많아가지고 그런 집들도 보통 80만 원 선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로 보시는 게 그렇게는 맞아요. 왜다? 집들은 그렇죠. 좀 더 좋은 집은 더 비싸겠지만 딥하질 순 없나? 통상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좀 작은 집은 80만 원, 좀 큰 집은 100만 원에서 왔다 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얼추 맞아요. 그리고 여기에 숙소는 콘도라고 부르거든요. 콘도, 서비스도 콘도 이렇게 부르는데 우리나라 아파트랑은 조금은 달라요. 동이 많으면 3개, 보통은 2개, 작으면 1개, 1개에서 3개 동에 이런 시설들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는 시설은 수영장 있는 콘도는 없어요. 다 갖춰져 있고요. 수영장, 그리고 이제 사우나 짐, 그리고 24시간 가드 서비스, 이게 제일 기본이에요. 거기에 시설이 좀 잘 갖춰진 데는 뭐 테니스, 배드민턴, 뭐 농구, 스쿼시 이런 정도 갖춰져 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보면 요즘은 그 수영장 이런 시설들이 많이 갖춰져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랑 다른 거는 뭐냐면 우리나라는 대규모 단지에 여러 사람들이 쓰는 수영장이고 이런 시설들인데 여기는 딱 부동 사람들만 쓰는 그런 것들. 편하게 저희 집만 하더라도 제가 188세대거든요. 188세대인데 수영장이랑 테니스, 스쿼시, 농구, 배드민턴, 사우나 지금 다 있어요. 이게 편하죠. 운동하기가 좀 편하게 그렇게 싶어요. 학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등학교 6학년 기준으로 저렴한 데는 40만 원부터 한 250, 300까지 있어요. 기준은 아까 그대로입니다. 원래민 비율 그리고 시설 딱 2가지로 있다고 보시면 맞아요. 저렴한 학교는 딱 2군데 있어요. 세이폰, 최근에 브라이트, 예전에 마츠. 지금 마츠는 우리 유명무시라고 지금 2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제일 비싼 학교의 대표적인 게 MKIS, 몽키아라 인터내셔널 스쿨, ISKM, 인터내셔널 스쿨 쿠알라룸푸르, 가든. 더 들어갔나? 가든? 가든 스쿨이라고 있어요. 우리 아이 MKIS나 가든 스쿨은 몽키아라 네일, 이사장이야? 그리고 앱송, 앱손? 앱송, AISM, ISP 뭐 이런 정도가 있어요. 이런 학교는 다 비싸요. 여기서 MKIS랑 ISK 두 학교는 미국식, AISM은 호주식, 나머지는 다 영국식. 중간에 있는 학교들이 제일 많아요. 제일 많은데 한인분들이 많이 보내시는 학교가 테일러스, 헬프, 하이디스커스, KDU, 킹슬, 많이 들었고. 펜비 이런 정도. 페어. 그리고 요게 지금 제가 적은 데가 통상 100만 원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는 학교. 요게 40만 원 정도 하는 학교고, 그리고 요 중간에 또 몇 학교가 있어요. 요 중간에 100만 원대가 그냥 아주 무난한 것 같은데. 그쵸, 그러니까 또 설명을 잠깐, 학교 차이를 설명을 잠깐 드리면 세이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세이폴 제일 저렴한 학교고 한국 분들이 많이 보내시는 학교이기 때문에 세이폴이 호불호가 완벽히 가리는 학교. 세이폴 공부를 못하는
용띠도 정말 많고 공부를 정말 잘하는 애들도 용띠. 그만큼 많은 학교예요. 여기 어떤 식이냐면 한국 학생 비율이 30% 정도 되거든요. 시설을 보면 열악해요. 열악합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거 말레이시아로 유학 준비 와가지고 학교 투어를 쭉 하다가 세이프를 가보면 어머님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내가 이런 데 보내려고 그렇게 내가 하게 있어. 이런 데 보내려고 내가 왔나. 근데 여기가 어떤 차이냐면 옛날 우리나라 학교 또 왔어. 공부 위주로 되게 체계적으로 제일 시원하다. 이 IB 하는 학교들이랑 보면 IB 하는 학교는 저도 학원을 하니까 애들 가르쳐 보면 이래요. 왜 이렇게 더워? 진도 나가는 거 물어볼 때 물리 진도 나가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진도 아까 계단에서 넘어져서 엄마는 근데 아까 가다가 제대로 배워보려고 천천히 내려오는데 다른 지가 배웠던 걸 준비를 하는데 엄마 근데 계단에서 넘어졌어. 아니 수업처럼 하고 또 뭐 이렇게 해버리니까 우왕좌왕 하는 경우 되게 많아요. 교재를 보면 교재 깨끗하고 그렇게 뭐 이렇게 수업하고 교재 수업을 해버리니까 애들이 지가 뭘 배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세이프는 진도 쭉 나가면 책까지 그러니까 지루한 수업을 하는데 근데 A레벨 과정에는 제일 최적화되는 거예요. 공부를 잘하는 거 바꾸고 그래서 좋은 학교를 가는 게 되게 많이 나와요. 아까 전에 싱가포르, 홍콩 가는 학생들 세이프 제일 많이 나와요. 제일 많이 나와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여기 가면 중학교 다닐 때 우리나라에서 이런 유학을 왔는데 자기는 가기 싫었는데 이러저러한 사유로 엄마 아빠가 보내서 아니면 엄마 아빠랑 같이 와서 가보니 한국 애들도 많이 있고 공부도 하기 싫은데 그런 애들은 그냥 주구장창 노는 거예요. 수업할 때 우리나라처럼 있다가 쉬는 시간에 우리나라 이렇게 놀고 영어 잘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세이풀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최고다. 어떤 사람들은 절대 보내면 안 된다. 아주 기쁘지. 브라이트는 작년인가 올 초가 만들어졌어요. 이게 예전에는 그래서 우리나라 어머님들이 여유가 많지 않고 학비를 줄여야 되고 이런 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학교가 세이풀밖에 없었어요. 옛날에 맛지라는 학교가 있었는데 맛지는 좀 심했고 너무 그런 보내시고 세이풀밖에 없었는데 브라이트는 학교가 생겨가지고 어머님들이 이쪽으로 많이 보내셨어요. 거의 비슷한 학교인데 새 학교니까 깨끗하잖아요. 많이 보내셨죠. 그리고 프로모션도 많이 했고. 테일러 셀프, 하이비스커스 이런 학교들은 다 비슷비슷합니다. 뭐 약간 특성이 조금 다르긴 한데 이게 뭐 테일러 세이폴이나 여기 학교처럼 완전히 다른 건 아니고 비슷비슷한데 그냥 뭐 조금 차이 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테일러스라는 학교랑 페어비라는 학교랑 하이비스커스라는 학교는 제가 잘 설명을 드릴게요. 테일러스가 옛날에 비가든다고 이 나라 이제 전통의 명문 사학이에요. 사립학교. 그러니까 테일러스라는 재단에서 인수를 해서 국제학교로 바꿨습니다. 학교도 적당하게 크고 적당하게 깔끔하고 적당하게 오르민들이 있고 그런 학교예요. 학교도 적당하고 그래서 대부분 테일러스에는 딱 그런 표현이에요. 나쁘지 않다. 정말 최고다라고 말하는 사람 별로 없고 근데 뭐 괜찮아. 이런 정도. 페어뷰 같은 경우는 말이 많아요. 페어뷰가 아까 말씀드린 IB를 하는 학교예요. IB를 하는 학교인데 학비는 요중에서 조금 비싼 편이에요. 페어뷰가 비싼 편인데 이제 한때 한국 어머님 한국 학생들이 되게 많았어요. IB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학비도 이런 학교보다는 저렴하고 몬키아라에서 그리 멀지 않고 근데 여기가
장난을 쳤어요. 학교가 프로모션을 계속 걸었는데 이게 이제 교민들끼리 어머니들끼리 하는 이야기가 폐호비고 학교는 아무도 모른다. 근데 이제 표면적으로 얼마인데 조금 다른 프로모션이 걸려있는 거야. 근데 그게 나중에 뽀록이 나고 있어요. 계속 그렇기 때문에 안 좋은 이미지가 3년, 4년 전에 피어들을 다녔던 학생 부모님들한테 남았어요. 그리고 이 IB 과정을 제대로 하는지 저는 좀 의문이에요. IB 과정을 정말 제대로 하는지 저는 좀 아니지 않나라는 쪽에 약간 실리는 편입니다. 하이비스커스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 게요. 저 좋아하는 건데 여기 가보면 시설은 되게 작아요. 조그만합니다. 운동장도 식당만큼밖에 안 하고 그런데 제가 이제 가끔 하이비스커스를 제가 어떻게 알게 되냐면 위치도 좀 열악해요. 세간부시라고 촌에 조그만 길에 있는데 어머님 한 분이 오셨어요. 저희 학원에 한 4년 5년 전에 오셔가지고 상담을 쭉 하고는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장님 저희 학교 여기 절대 딴 데 가서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요. 그때는 이름이 타임이었어요. 타임. 지금 이름 바뀌었는데 저희 학교 이야기 절대 딴 데 가서 하지 마세요. 왜요? 너무 만족하는데 헬프가? 너무 만족하는데 다른 어머니들 학생들 어디 보는 게 히비스커스? 되게 근데 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열매 이름? 그래서 이제 가끔 얘기를 하는데 여기 가보고 제가 딱 느낀 게 뭐냐면 사실 저희 집에 있는 유학생 여기를 제가 얘기를 보내거든요. 그 캠프 왔다가 유학으로 오겠다 그래서 저희 집에는 지금 2명 있는데 3명 있는데 그 부모님한테 그랬어요. 여기 테일러스 보여드리고 하이비스커스 보여드리고 몇 군데 보여드리면서 저라면 내게 보냅니다. 저라면 내게 보냅니다.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당연히 보내시죠. 보내시는데 어떤 느낌이냐면 모든 선생님 모든 걸 다 알아요. 다 틀리게. 학교 좀 많으니까 이제 학년마다 2개 반이 있어요. 한 반에 한 20명. 조금 들어서 한 발에 2명이 있기 저는 좀 감동을 받았던 게 애들 대표가 학교를 가야 되잖아요. 피직스 기억이 나는데 저는 영어 이름 마이크로 써요. 마이크로 쓰는데 딱 그러는 거예요. 마이크로 자기는 준비가 다 돼 있으니까 필요한 게 있으니까 우리가 올려도 되지 근데 애들 원래 제 애들도 제 큰 놈이 테일러스를 다녔어요. 공격을 그래서 만약 유학을 오신다 그러면 시설만 보시는 거예요. 시설만 보지 마시고 많이 둘러보시고 구글이나 네이버로 많이 찾아보시고 그리고 학교에서 하는 이야기만 다 듣지는 마세요. 학교는 이렇습니다. 학비는 이렇게 100만 원 안팎 보고 들어야 해요. 그리고 이제 학교를 다녀도 학원을 안 다닐 수가 없어요. 안 다닐 수가 없는 게 저는 이제 어떻게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나라 애들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학원 다니고 하잖아요. 유학을 올 때 그렇게 말씀 많이 하세요. 정당 다니고 있다. 아발론에 다녔다. SLT 다녔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말씀을 하실 때는 저도 그런가요? 하는데 솔직히 속으로는 다 똑같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요. 이 학교나 저와 다 똑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빙수 사달라고 했는데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다 사줘. 다 우리나라에서 영어는 외국어잖아요. 보이자. 외국어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능력을 배우는 건데 여기는 영어가 모국어로 또 공부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차이가 많이 나요. 많이 나는 게 저는 그렇게 예를 들어서 LA에 사는
존이라는 놈이 미국에가 한국어학당 가서 한국말을 배워서 이제 나는 존이야 뭐 이런 걸 겨우 잘하는 이런 애가 우리나라 중학교에 유학을 가서 국어를 배운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고문도 배우고 논술 배우고 그걸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배우던 영어하고 여기서 쓰는 영어는 너무 달라요. 너무너무 달라요.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나라에서는 영어 시험을 칠 때 국어 시험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출제자의 의도를 빨리 파악하는 공부를 하잖아요. 독해하는 거나 뭐 답을 찾는 걸 하는데 이쪽에서는 항상 내 의견을 쓰게 해요. 내 의견. 토픽을 주고 네 생각은 뭐냐. 이걸 쓰게 하는 게 제일 내점도 높고 중요한 과목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처음 오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별 생각이 없지. 영어를 잘하는 것도 힘든데 영어 자체도 이제 힘든데 답을 요구하는 거지. 공부는 반죽도 너무 다르기 때문에 보통 답은 틀리면 학원을 그런 좀 거지. 그치라는 것이지. 그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 아예 이쪽에서 난내는 달라요. 이제 제 애를 사례를 들어드리면 제가 애가 셋이거든요. 제일 큰 놈이 지금 우리로 보면 고1 둘째가 중2 막내가 초3 큰 놈이 초 4인가 5인가 그때 왔어요. 알렉시 5때 왔어요. 얘는 초 3인가 그때 왔고 이 막내는 위치학 아들이 비슷해요. 위치학. 초3이 제일 잘하겠죠. 큰 놈은 지금도 영어는 외국어예요. 말하는 거나 하는 거는 하긴 하는데 그래도 외국어로 영어를 확실히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근데 막내는 그냥 영어가 좀 더 편한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좀 갈등의 요소긴 한데 이게 바람직한가 그리고 어쨌든 간에 상황은 그래요. 둘째는 딱 그 중간에 있고 그 중간에 있고 얘는 제 생각에 아까 전에 A레벨 가지고 준비하는 세컨더리의 7학년, 8학년 아니죠. 5학년 때까지는 사교육이 옵션이에요. 옵션. 시키든가 말든가. 학교가 잘하니까 제가 안 시켜도 돼요. 나중에 A레벨 과정을 준비해야 되는 입시 시기가 되면 뭐 시켜야 되겠지만 그 전까지는 시켜도 그만 안 시켜도 그만. 근데 이렇게 온 친구들은 안 시켰어요. 안 시켰어요. 학교 생활을 할 수 없어요. 보통 2년 정도 저희가 사교육이란 거 영어로 얘기하는 거지. 한 2년 정도는 여기서 그냥 유학생활 하면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그 다음부터 학교 생활을 따라간다라고 저희가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친구들은 애매한 거라 초5인데 2년이면 중1, 중2예요. 그러면 여기 중학생 어머니 계신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도 학생들이 중학교 올라가면 애들이 그 얘기를 시작을 해요. 과학이 어려워요 엄마. 과학학원 좀 보내주세요라는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인 게 뭐냐면 초등학교 때는 모든 과목이 쉬워요. 사회생활 배우는 거지 과목이 어려운 건 없어요. 여기도 중학교 올라가면 이제 과목이 어려워져요. 과학하면 어려워져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와가지고 한 2년 동안 열심히 영어를 배워서 영어가 좀 쉽다 했더니 과목이 어려워져요. 그걸 영어로 해야 돼요. 또 해야 되는 거야, 이 친구는. 그 놈은. 중1, 중2지만 또 사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러고 나면 바로 이제 고등학생, 그러니까 A레벨 준비하는 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일 때 오는 친구들은 초등학교 고학년 때, 중학교 때 오는 친구들은 현실적으로 대학교를 갈 때까지 사교육 계속 가요. 아예 어릴 때 오는 친구들은 옵션. 사교육을 하거나 말거나 괜찮아요. 왜냐하면 교과목이 쉬운 초등학교 6년 과정을 그냥 하기 때문에 영어가 습득이 돼버려요. 어렵지가 않습니다. 이런 친구들은 좀 편하죠. 영어 습득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친구들은 어머님들이 그런 말씀 하세요. 이런 설명회를 하면 끝까지 가서 또 학원을 가야 되나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현실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싫으면 일찍 와야 돼요. 일찍. 일찍 와서 영어가 정말 편해지게 되면 내가 선택할 수 있는데 늦어지면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게 있어요. 사교육비는
역시 철저 만들입니다. 우리나라에 학원을 하다 보면 부모님들이 많이 하시는 말씀이 저 별로 안 시켜요. 저 별로 안 시켜요. 그냥 영어는 당연한 거죠. 남들 바로 수학도 해야 되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논술 시키고 그리고 피아노는 농구하고 그리고 대세인 중국하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잖아요. 아무도 안 시킨다고 말씀하시는데 다 이렇게 시킵니다. 저기는 아무것도 없어. 여기도 보면 어떤 식이냐면 여기가 영어랑 중국어를 같이 배워놓다 보니까 초기에는 대부분 영어를 시키지만 그냥 영어가 아파트 안에 호텔에 뭘 같아요? 그때 도서관 봉사를 했는데 이번 도서관 봉사자 중에 한 명이 영어가 조금 어떤 익숙해지면 사람인 거야. 중국어도 같이 시키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가격에 시키는 거 아닌데 차이가 애들이 있잖아요. 어릴 때만 하니까 영어랑 중국어를 자연스럽게 그거 한글 책 그리고 이제 체크해줘, 영어 수학. 책 체크해줘, 단어점 체크해줘. 이렇게 하면 보통 영어가 차이가 많이 여기 나긴 한데 왔는데 일주일에 지금 2번 주 책도 2회 있는지 학원에 보내는 기준으로 보통 15만 원에서 20만 원. 애들이 이제 빛이 수학은 조금 싸요. 이거보다. 맞아. 지금 1회 부분 지금 2회 가는 기준으로 아무도 안 갖다 놓은 것 같아. 10에서 15만 원 정도. 일주일 가격인가요? 한 달 가격? 책 가져왔어. 나 라인책 6권. 물론 그 피자들 걔는 통상 이렇게 그리고 이제 중국어는 조금 더 우리 비싸요. 라인책. 할수 있을 영어보다 거. 조금 더 비싸요. 요 세 개는 이제 학습과 관련된 거니까 한 40만 원 정도 보통 저 뭐야? 들죠. 중국어 비싸요? 이거는 중학생 기준이에요. 중학생 아, 기준. 중학생. 중학생 기준. 이거. 고등학생이 되면 또 확 달라집니다. 15에서 20이 뭐야? 주에? 영어, 아니, 영어. 아니 주에 한 달에. 영어 아니 영어. 아니 한 달에 일주일에 두 번에 한 달에 아. 20만 원. 여기서 현지 4개월 중에 현지 사격을 안 싸네. 저 중학교 과정이잖아요. 아, 중학교. 중학교는 필요한 거니까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근데 이제 이게 근데 우리나라 60이잖아. 고등학교 과정으로 가면 확 달라져요. 더 비싸. 확 달라지는 게 우리나라도 그래? 초등학교 학원비랑 중학교 학원비랑 고등학교 학원비랑 좀 비교가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도 그래요. 수학은 여기도 이게 30만 원. 그냥 한 달에 거의 30만 그 원. 선생님들 임금비가 초등학교 기준으로 보면 투션도 많이 하시니까 개인 투션도 많이 하시니까 그래서 투션 하시게 중에 되면 번역하면 초등학생 돈 빼기야. 영어 기준으로 한 초등학교? 시간당 15,000원에서 시간당 15,000원에서 한 3만 원 이렇게 해요. 중학교는 비쌉니다. 초중은 거의 비슷해요. 초중은 15,000원에서 시간당. 근데 아까 전에 저 5레벨 준비고 있잖아요, 그죠? 저게 원어민 기준인 건가? 이건 A 레벨이죠. 이거는 시간당 4만 원 해요. 시간당. 근데 그 5레벨이 아까 5개 과정이 우리나라에서 있잖아요. 5개 과목을 해야 된다고 시간당 했거든요. 5만 원에서 7만 원. 영어, 수학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냥 편하게 수원 수도라고 할게요. 수원, 수투, 물리, 화학, 공부를 제일 많이 하니까. 이 나라 오게 너무 되면 멀리 있어. 이과를 많이 선택합니다. 아무래도 말로 하는 과목보다는 숫자로 얘기하는 게 더 편하니까. 영어가 어려운 친구들이. 들어놓으면 과목당 도움이 되겠죠. 최소 30만 원 이상 그게 확 올라가죠. 고등학교보다. 사교육비는 그렇게 됩니다. 그냥 그런데 한국에는 와가지고 영어만 하니까 한국 학원이 제일 맞는 것 같아요. 외국하고 있는 거 아니면 여기서 이게 로컬 애들은 한국 잘 안 가요. 끝까지 해가지고 대학을 관심 위주로 보낸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 대부분 보면 이 나라 국제학교 학비가 100만 원 정도라고 했잖아요. 이 나라 1인당 GDP가 13,000불 되니까 우리나라 3분의 1 수준이에요. 그렇게 딱 단순 비교할 수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 3분의 1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체감으로 대충 정확한 건 아니지만 얘들한테는 한 달에 300만 원. 학비만.
이 나라에서 국제학교를 보내는 친구들은 나름 방구 좋기는 해요. 애들 데리러 다 옵니다. 벤치가 쭉 서 있어요. 안 시키겠어요, 걔들이? 다 시켜요. 다 시켜요. 여기에 학교가 딱 세 가지가 있어요. 잠깐 그 설명을 드리면 여기도 허블리, 많이 높다. 공립, 사립, 국제학교 있단 말입니다. 공립은 거의 국자죠. 국자. 근데 이 나라 애들만 시민권 있어야 갈 수 있어요. 사립은 우리나라 사립이랑 비슷해요. 학비가 보통 30만 원에서 한 50만 원 사이에요. 여기 보내는 친구들도 이 나라에서는 좀 꽤 잘 사는 애들 보내는 그럴 것 거예요. 같아요. 근데 국제학교 보내는 애들은 진짜 자기 나름 그냥 바보기를 네. 제 조카가 이런 얘기예요. 좋은 제 말이었어. 조카가 예전에 얘기인데 자기 금통 사는 친구. 애들 자기 친구 아빠가 마사지 받는 걸 그렇게 좋아한대요. 자기 집에 마사지사 2명 있대요. 그런 거. 아주 잘 사는 사람도 아주 많아요. 이제 사립학교 어떻게 수업을 하는? 그게 사립학교 어떻게 수업을 하는?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한국 사람이 사립학교를 가는 케이스도 있나요? 많지 않아요. 근데 이렇습니다. 사립학교는 기본적으로 비자가 있어야 돼요. 공립이랑 사립은 학생 비자 발급이 안 돼요. 식당 하나 차리고 다시 말하면 제가 식당 유학을 하나 목적으로 차리고 갈 수 있는 학교는 아니에요. 부모가 목적이 돼서 왔는 애들이 엄마 아빠의 워크 퍼밋에 이제 그 디펜던트로 비자 발급 받으면 갈 수 있는데 학생 비자 유학을 온 친구들한테 학생 비자 발급은 안 해요. 이 학교는 언니는 그러면 실제적으로 유학을 온 친구들 데가 대부분 투자로 사립학교 똑같이 뭘 쓰고? 말레이시아는 그게 돼. 두 가지가 혼자가 나요. 얼마 이게 벌어놓으면 사립은 나와가지고 중국 거예요. 중국의 사립. 여기는 오pen 사업자 등록증 내고 뭐든지 이게 보면 마사지만 어릴 때 이 나라에 온 친구들이 초등학교 때 중국교 사립을 보냈다가 중학교 올라갈 때쯤 국제학교를 보내는 케이스가 많아요. 그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대표적인 케이스는 어떤 거냐면 영어 중국어를 같이 배울 수 있으니까 중국어를 국제학교만 가게 되면 사실 중국어를 내가 하지 않으면 별일이 없지. 열심히 시키지 않으면 못하는 애들도 많거든요. 사립학교를 가면 중국어를 잘할 수밖에 없죠. 중국어를 수업을 하니까. 그러니까 언니는 근데 사립학교 이제 가야 되는데 세컨들이 갈 때 왜 국제학교를 가냐면 못 견뎌요. 무시무시하게 무시무시하게 한국 애들이 못 견디는 거예요. 사립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제학교를 옮겨버리는 애들 많습니다. 그럼 이제 영어도 배워야 되기도 하고. 사립은 실제로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7, 8년 전에는 영어로 수업을 하는 사립도 많았어요. 근데 그게 7년, 8년 전에 이 나라 법이 좀 바뀌었습니다. 국제학교를 제외하고는 영어로 수업을 못하게 했어요. 사립에서 영어로 수업하는 학교는 그게 없습니다. 그 있어. 네? 그 무슨 있긴 저는 어딘지는 잘 몰라요. 제가 알기로는 없는데 또 찾아보면 있긴 하겠죠. 나라 같은 나라인데 뭐 찾아보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쿠알라룸푸르에 그 대부분 오픈되어 있는 사립학교 중에서 영어로 수업하는 데는 없는 걸로 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중국어 수업을 하면서 시간 일주일에 몇 시간에서 영어 수업을 하는 건가요? 그렇죠. 아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랑 똑같은 거죠. 아 그런 식으로요? 네, 우리도 영어 수업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근데 중국 학교에 있는 애들이 영어를 못한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잘합니다. 네. 잘합니다. 애들 보면 제가 이제 아까 테니스 친다고 말씀드렸는데 로컬 애들이랑 테니스 치면 진짜 부러운 애들이 중국계 말레이 애들. 걔들 너무 자연스럽게 사귀고 그래요. 영어, 중국어 말레이.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영어를 안 쓰는 수는 없으니까 능숙하게 합니다. 발음은 액센트는 있지만 능숙하게 해요. 중국에는 중국어 하고 국적이 말레이시아니까 말레이시아 말하고 되게 좀 부러워요. 차이사 애가 그렇게 차이사 막내가 영어 중국어 말해 여기 맞거든요. 되게 좀 부러운 케이스입니다. 또 생활비는 역시 좀 천차만별이에요. 이게 우리나라의 70% 정도 보면 맞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사는 1부터 제일 못 사는 10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한 5 정도 살았던 사람이 말레이시아에 와서 역시 11로일 때 5로 가면 못 살아요. 우리나라 20년 된 갔기 때문에 살기 힘듭니다. 뭐 위생 상태나 주변 시설들이 너무 낙후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야 돼요. 상위로 쫙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이 나라 전체적인 물가랑 우리나라 전체적인 물가 차이보다는 훨씬 더 못 느껴요. 70%. 어떤 분들은 뭐 우리나라보다 더 비싸다 뭐 이런 얘기 하시면 그건 아닙니다. 여기 오래 있다 보면 여기도 좀 물가 올라가니까 말레이시아도 옛날보다 많이 올랐네 싶은데 한국을 가보면 놀라요. 아, 말레이시아 쌌나 라고 느껴집니다. 한국말 워낙 비싸요. 오래 계신 분들은 그 차이를 잊어버리시고 말레이시아도 비싸라고 생각하시는데 한국이랑 비교하면 싸긴 싸요. 싸긴 싼데 뭐 예를 들어서 조금 더 로컬스럽게 산다 그러면 70%보다 조금 떨어질 거고 조금 더 한국스럽게 산다 조금 올라갈 거고 딱 그런 차이. 제가 느끼는 건 한 70%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뭐 대충 제가 다 말씀드린 것 같아요. 아까 전에 우리나라 말레이시아 뭐냐 저 교육 시스템은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렸고 유학을 왔을 때 진로 간단히 말씀드렸고 학비, 사교육비, 생활비 대충 다 말씀드린 거예요. 보통 여기 사는 교민들이 말할 때 엄마, 애 둘이 올 때 500만 원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라고 보통이에요. 왜 이렇게 많이 써요? 그 정도는 들은 것 같다. 거기서 포함해서 이거 다 먹어요. 조금 더 저렴하게 알뜰하게 산다 그러면 300, 400 내려갈 거고 조금 더 편하게 쓴다 그러면 더 올라갈 거고 보통 여행하기를 엄마, 애기 할 때 한 500 정도를 보통 얘기해요. 대충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국제학교를 나중에 선택을 했을 때 당연한 이야기지만 에이전트들이 미는 학교가 있어요. 에이전트 미는 학교. 그렇겠지. 대표적인 학교가 필요 없죠. 예전에 최근 IGB 두 학교가 대표적입니다. 조금 히비스커스 기억해놔. 히비스커스. 여기는 하이비스커스나 여기는 조금 만약에 에이전트를 통해서 아시게 되면